여기의 식사. 정종 17년 11월 찬서리가 내려앉은 경복궁 서쪽 골목. 영의정 정창손의 저택을 중심으로 궁궐 근처에 거주하던 대신들의 집에서 기이한 소문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낮에도 나타난다더군. 흰옷의 여인, 눈이 없었다지? 기물을 옮기고 밥을 먹고 웃는다더라. 처음은 정창손의 손녀였다. 12살. 한낮 안채의 마루에서 부엌 쪽을 보다가 그녀는 그 존재를 보았다. 그 여자가 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도 안 쓰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증언에 어른들은 당황했지만 미친 짓이라며 뭉쳤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부엌의 항아리가 스스로 움직였고 문이 안에서 열리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와 빈 상 위에 젖은 물자국, 사람이 본 적 없는 발자국들이 창호 밑에 찍혀 있었다. 이후 하녀 하나가 부엌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다. 누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제게 숨을 불었는데 차갑고 축축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을 봤어요. 눈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은 없었어요. 정승댁의 기강은 크게 흔들렸다. 하인들이 줄줄이 병을 얻었고 심지어 마당의 개 한 마리도 새벽마다 혼자 짖다가 숨을 거두었다. 정승은 내관에게만 은밀히 이 사실을 알리고 집안에 조용히 불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 즈음 또 다른 인물인 부엌일을 맡은 관비 연씨가 밤중에 음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부엌문을 연 순간 그 여인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눈이 뚫린 구멍이었어요. 새까맣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저를 본다고 느꼈어요. 입은 없는데 웃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제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허공에서. 연 씨는 그 후 말을 잃었고 지금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같은 시기에 호조자랑 이두의 집. 이두의 아내는 문갑을 정리하던 중 반대편 장지문 너머로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한다. 부엌을 가로질러 안채로 걸어갔어요. 흰 저고리, 긴 머리,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제 쪽을 향했을 때 나는 알았어요. 그 여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그녀는 그날 밤 고열과 혼절을 반복했고 그 후부터 방 안에 사람이 없는데도 상 위의 음식이 매번 사라졌다. 하인 박 씨는 창고에서 쌀을 옮기던 중 빈 방 안에 밥상이 놓이고 그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았다. 사람이 없었는데 그 밥상에 김이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없이 누군가 거기 있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그날도 밤중이었다. 안채의 문간에 상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밥그릇과 국그릇, 젓가락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장면을 본 하녀 경씨는 무심코 상에 다가가 젓가락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젓가락 사이로 새까만 긴 머리카락이 밥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상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 아래엔 아무도 없었다. 경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이후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 앞에 가기를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 식모 둘이 사직을 청하고 떠났으며 그 빈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소문은 조정으로 흘러들었다. 성종은 경연중이를 듣고 얼굴을 굳혔고 실록엔 이렇게 기록되었다. 정창손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기물을 옮기고 이두의 집에는 여기가 있어 낮에도 나타나며 음식을 먹는다 한다. 정창손은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조정의 허락을 받아 승정원에 직접 글을 올렸고 성종에게 고해하였다. 이에 성종은
궁중에 묵는 도사를 불러 정승의 집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흘 뒤 성종은 꿈을 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상 위에 앉아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눈이 없었고 얼굴은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매끈했으며 그럼에도 입꼬리는 없는 입으로 웃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여인은 술잔을 성종에게 내밀었다. 이건 누구의 술이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입도 눈도 없이 성종을 향해 웃고만 있었다. 성종은 잠에서 벌떡 깼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중궁전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여는 누구의 기억에도 없구나. 그날 이후 성종은 아무 말 없이 정승의 집에 한 그릇에 술을 내릴 것을 명하였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말고 매일 밤 새벽이 오기 전 그 상을 치우도록 하. 그렇게 여기의 식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날 이후 정창손의 집은 마치 유령을 모시는 사당이 되었다. 상 위에 매일같이 오르는 술과 밥,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굳은 얼굴. 하지만 그렇게 매일 올려진 음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열흘 후부터였다. 상 위의 그릇은 항상 비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밥그릇은 비어 있는 것뿐 아니라 마치 누군가 혀로 하차낸 듯 반짝이고 있었다. 숟가락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국그릇 가장자리에선 희미하게 손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이를 본 식모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녀는 상을 물리며 중얼거렸다. 그분이 진짜로 드시고 계신다. 정승의 지파인 중 하나였던 박상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본 자가 없다면 내가 직접 지켜보겠다. 그날 밤 그는 안채의 툇마루 아래 숨어 밤 세상을 지켜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도 멈춘 새벽 무렵 갑자기 기척도 없이 안채의 문이 삐걱 열렸다. 누군가가 상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박상노는 눈을 부릅떴다. 그가 본 건 얼굴 없는 여인이었다. 긴 머리카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고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얼굴이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이 들리고 국이 떠졌다. 젓가락이 허공을 가르며 밥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입이 없는데도 씹는 소리가 났다. 박상노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도 눈도 없는 그 얼굴이 그를 향해 돌아선 것이다. 박상노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그 다음 날 그는 말을 잃고 눈에 초점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성종은 조용히 결단을 내렸다. 그대가 대신 지켜보아라. 그날 밤 그는 신뢰하던 내관 유상지를 정승의 집으로 보냈다. 유상지는 궁중에 오래된 사람으로 말없이 상 앞에 앉아 밤을 지켰다. 상 위에는 갓 지은 백미밥과 맑은 국 그리고 사발의 술이 올려져 있었다. 촛불이 깜빡였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 흰 옷의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얼굴이 없었다. 그러나 웃고 있었다. 입 없는 입으로, 눈 없는 눈으로. 유상지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라 작은 잔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술잔을 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 술잔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입이 없음에도 천천히 마셨다. 그 순간 방 안에 촛불이 꺼졌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사라졌고 상 위엔 빈잔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밥상은 매일 비워지지 않은 채로 아침까지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떠난 듯. 정승의 집에서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종은 누구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어전일지엔 붉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친이는 스스로의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배가 고프. 정창손의 집에서 여귀가 사라진 이후 조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보름 뒤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호조좌랑 이두의 집이었다. 이두는 왕명을 받아 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여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사관에게 남겨진 기록을 열람하고 국내부 고문서 속 잊혀진 하급 궁녀 명단을 살피고 있었다. 이두는 그날 밤 자신의 서재의 책들을 펼쳐둔 채 잠이 들었다. 한밤중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박자박 나무 바닥을 밟는 맨발 소리. 이두는 눈을 떴다. 그 앞에는 어두운 실내에서 희미하게 떠오른 하얀 얼굴이 있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그 매끈한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혼절했다. 다음 날 이두는 서재에서 깨어났다. 문은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 놓여 있었다. 찢어진 붉은 명부 조각, 그 위에 검게 물든 붓자국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도 이름이 있었노라. 그날부터 이두는 밥을 먹지 않았다. 먹는 것을 거부했고 거울을 보지 않았다. 밤마다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를 가족들이 들었다. 그 여인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꾸 배가 고프다고 해. 이두의 지파인 중 하나는 뒤편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 그것은 분명히 밥을 씹는 소리였다고 그는 말했다. 며칠 뒤 이두는 사직서를 내고 자취를 감췄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름 없이 죽은 자는 밥 한 술로도 되돌아온다. 술 한 잔이면 웃으며 떠나지만 기억하지 않는 자에겐 다시 찾아오리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